네,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입시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엑기스만 뽑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국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가 됐죠. 그래서 입시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학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별 반영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수시 정시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수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까지가 최저 기준이죠.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중앙대, 서울교대, 청주교대는 문과, 이과 다 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필수 응시, 시험만 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안 돼서 불합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최저 기준이 아니고 보통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과를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3등급까지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과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등등등에서 4등급까지 만점입니다. 이게 수시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과에서도 서울대와 시립대는 3등급까지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한국사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시험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3월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시험 수준은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훨씬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시험이었는데 작년하고 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작년은 선택 과목이었죠. 그죠?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반면에 이번에는 필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작년보다 좀 쉽다.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등급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학생들. 이게 절대평가니까 30점 이상이면 3등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등급 이내에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등급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험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6월 평가원, 9월 모평, 수능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평가원이 뒤통수 많이 치죠. 지금 우리 학생들 항상 뒤통수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난이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난이도 맞추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출제 경향을 좀 보면 지금 이제 한국사 교과 과정이 좀 근현대사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근현대사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한 3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 절반 가까이가 근현대사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예전에 이제 정치사 위주에서 지금은 경제, 사회, 문화사 비중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보니까 역시 연표와 관련된 문제, 즉 연도, 중요한 사건의 연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좀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의 그 연도는 좀 암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사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제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수시에서 주요대를 보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 비중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면 정말 대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보통 수시에서 주요 대학에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좋아야 되는데 논술 전형은 내신이 좀 상당히 부족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 비교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신이 좀 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비교과도 특별하게 뛰어난 게 없다. 실망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수능은 어떠냐? 논술 전형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만 맞추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수능 최저를 거의 카트라인으로 통과한 학생이나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논술 전형을 합격하면 정말 한 방에 역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로학원에서 재수생 사례인데요. 재수생들이 수시에서 조금 재학생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내신이 4.7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재수하기 전에 한 3.9등급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수능 성적이 꾸준히 향상이 돼서 1.8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3등급이라서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이 학생은 논술로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 실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은 성적이 더 안 좋았죠. 그죠? 종로학원에서 거의 바닥권 학생의 성적이었는데 내신도 4등급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는데 수능에서 2.5등급을 받았고 이 학생은 역시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합격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학생 경우에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4.4등급에서 재수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오늘 재수생 학부모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9월 모의평가를 보면 1.9등급까지 올라갔죠. 평균 등급이 굉장히 정말 눈부시게 성적이 올라갔는데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종로학원 학생들 성적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즉 2월부터 6월까지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경우에 정말 성적이 눈부시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재학생 때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수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많은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대학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신은 낮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수능 최저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연대가 제일 높습니다. 문과 기준으로 보면 4개 영역 등급 합 6. 이건 굉장히 높은 거죠. 1등급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고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화여대 주요 대학들은 문과는 2등급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 홍익대가는 2등급 2개. 그러니까 2등급 2개 정도 있으면 일단 논술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연대가 역시 제일 높은데요. 4개 영역 등급 합 8입니다. 작년에 합 7에서 올해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계에서 보면 최저 기준이 높은 데가 성대입니다. 성대가 자연계에서도 2등급 3개 정도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이 최저 기준만 맞춰도 논술 전형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는 2등급 2개. 자연계는 조금 문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2등급 2개.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는 등급 2개 영역 등급 합이 5, 2, 3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 기준을 내가 지금
3월 성적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논술 전형으로 도전할 때 내가 최저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 잘 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수능 체제를 폐지한 대학들이 꽤 있죠. 논술 전형에서도 여기 있는 이 대학들, 작년에 건국대가 폐지를 했죠. 그리고 뭐 한양대 뭐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체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은 조금 내가 부족하지만 논술은 내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 맞출 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최저 기준에서 탐구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탐구를 좀 전략 과목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특히 고1, 2 학부모님들, 고1, 2 같은 경우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죠. 그래서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탐구의 중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을 할 때도 있어서 지금 연대, 중앙대, 경희대, 경북대 등등등은 탐구를 한 과목 기준으로 해서 최저 기준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탐구가 2과목이죠. 그 중에서 1, 4다. 그러면 4는 버리고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 성적만 확실하게 좋은 등급을 받으면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를 좀 전략 과목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거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강대 특이합니다. 한국사를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지원자들은 한국사 무조건 1등급 받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논술은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별로 시험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문계열은 대부분 인문사회 통합형이 대세인데요. 여기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고1, 2 학부모님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그러면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논술 시험에 영어 제시문을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과에서도 수학 논술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뭐 건국대, 고려대, 숭실대,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논술 끝나고 문제를 복원해서 저희가 종로학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문제를 복원하고 문제 해설까지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문과에서 이 수학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수학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할 정도로 변별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논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학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계는 요즘 보면 수학 단독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굉장히 적죠. 수학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가톨릭대, 강원대 등등등 해서 이화여대, 한양대까지 수학만 봅니다.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수학 플러스 과학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앙대 등이 과학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계 논술이 예전보다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학만 보는데, 또 과학이 들어간다 해도 대부분 선택형이기 때문에 수능의 선택 과목하고 연계해서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술 일정인데, 올해 논술고사 일정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확정된 날짜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가 있습니다. 근데 요 수능 이전, 수능 이후는 좀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수능 이전은 지원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반면에 수능 이후는 어떻습니까? 지원해놓고 수능 시험 보고 수능 시험 성적에 따라서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안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좀 잘 확인을 하고 지원할 때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논술은 뭐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써보고 실제 똑같은 조건에서 많이 써보고 또 첨삭도 받아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 연습이 중요한데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는데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에서는 매년 논술 모의고사를 고3 기준으로 5회를 봅니다. 그래서 이 논술 모의고사,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는 일단 종로 학원생들이 볼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고등학교 외고라든지 자사고에서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의 강점 중에 하나는 재수생들하고 같이 내 실력을 한번 비교해 본다. 또 주요 그 고등학교 외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상위권 학생들하고 내 논술 실력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활용하면 좋은데 3월 달에는 3월 26일에 논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종로학원에 와서 봐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논술 모의고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송을 해서 뭐 첨삭하고 채점까지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관심이 지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찰대 사관학교는 6월 중에 원서 접수가 있고 7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공사하고 회사가 지금 올해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요강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발표된 요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올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시를 폐지를 했습니다. 수십만 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특별 전형을 좀 30%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수시를 40%로 뽑습니다. 그래서 70%를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중요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1차 시험은 국수형 지필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더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여기 일단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에 2차로 갈 수 있는 거죠. 2차에서는 체력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률을 한번 보면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역시 경찰대나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갔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는 경찰대하고 사관학교가 1차 시험 날짜가 같은 날 봤어요. 그래서 두 군데 동시 지원이 안 되는데 작년부터 날짜가 달라지면서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금 발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아마 동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녀를 구분해 보면 여자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여자 경쟁률이 높아요? 여자 좀 뽑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쟁률도 좀 더 높고 합격선도 더 높아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합격자 성적을 좀 분석해 보니까 대략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 기준으로 수능이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합격자 카트라인이 한 1.4등급 정도 평균적으로 등급이 그다음에 공사는 한 1.6등급 이런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 그다음 100분위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경찰대는 100분위 4과목 합산으로 381.8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대략 이 성적은 100분위 한 381.8 정도는 문과 기준으로 보면 연대, 고대, 중하위권 학과, 성대, 서강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경찰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중요하죠. 1차 시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영수 지필고사입니다. 그죠? 1차를 통과해야 그 다음 2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의 합격선을 저희가 또 추정을 해봤는데요. 경찰대는
인문 자연이 같이 봅니다. 근데 올해는 문과이과가 좀 다른 시험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좀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7점 국수형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국수형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6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사관학교 보면 문과는 258점, 이과는 255점 정도가 합격 카트라인 선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에 비해서 경찰대 점수가 더 낮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찰대 학생들 수준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경찰대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 문제는 저희가 문제를 분석해 보면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수능 수준이 아니고 거의 경시대 수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는 수능 유형인데 유형은 수능 유형이지만 난이도는 수능보다도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로학교는 작년에 경찰대 사관학교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종로학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 유형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내가 좀 생각이 있는데 과연 내 실력으로 합격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합격에 가능한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는 6월 11일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로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은 좀 신청이 안 되고 이 저희가 날짜를 확정한 다음에 종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한 4월쯤 들어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와 그 시험 시간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대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선호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경쟁률도 조금 올라갔고 합격선은 굉장히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죠? 교대가. 그래서 올해도 이 교대에 대한 인기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대 입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 정시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수시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수시 비중이 좀 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시로 48%를 뽑습니다.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보통 지금 정시가 30%잖아요. 근데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교대는 정시의 문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대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죠.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교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여기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수시부터 좀 보면 수시는 보통 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습니다. 근데 여기도 수능 최저가 붙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역시 수능에 걸려서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꽤 높은 편이에요. 4개 영역 등급합이 9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4개가 각각 뭐 한 2, 2, 2, 3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대는 이 수능 최저를 보면 대부분 4개 영역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망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대 지원자들은 반드시 4과목을 다 신경을 써서 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과목 포기하고 수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교대가 아닌 경우는, 그죠? 한 과목 포기하고 나머지에서 최저 기준 맞추면 되는데 교대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4과목을 다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주교대는 좀 특이하게도 한국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5과목 기준에. 그래서 한국사, 전주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초등교육과는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과목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반영 비율도 교대는 똑같이 25%씩 반영합니다. 균등하게. 그러니까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수능에 있어서 4과목을 골고루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정시에서는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격 기준이 점수로 반영한다 했죠. 수시는 자격 기준, 정시는 점수인데
특이하게도 서울교대, 그다음 대구교대, 청주교대는 정시에서도 이게 자격 기준입니다.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 지원자들은 특히 한국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로학원 좀 자랑을 하자면, 종로학원은 역시 입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도 지금 저희가 이제 4명이 오늘 강사 연사로 나섰는데요. 이제 제가 3번째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4분을 비롯, 4사람을 비롯해서 입시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학 입시가 수시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시에 또 전문가를 이번에 한 분을 영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좀 중심이 돼서 저희가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지금 프로그램 제목이 맞춤형 진로 진학 수시 컨설팅입니다. 수시에 좀 특화된 컨설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지금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원클릭 수시 전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수능 성적, 논술 성적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좀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원스톱 코칭 클래스라고 그래서 요거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한 6회 정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표 대학 설정서부터 최종 합격까지 거의 좀 토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타겟으로 해서 학생부 관리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잘 관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무료는 아니겠죠.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특히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영입한 분이 개포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사실은 이제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실제 합격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현장에서도 상담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종락원 홈페이지에서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특히 상위권 대학을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을 타겟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마무리까지 잘 듣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장문성 이사께서 또 지금 수시 전략, 지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수능 전략,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정말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제공해 드릴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